지금부터는 리스 부채 상각과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리스 부채 상각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엑셀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일입니다. 리스료 지급은 10번입니다. 즉 10기간이고 한 기간의 이자율은 2%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당 리스료는 1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 할인 요소 PVIF는 이렇게 구하고, 이제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리스 부채 최초 인시객을 구합니다. 그 다음 리스 부채 상각 테이블을 구합니다. 이 칸에 리스 부채 최초 금액이 있을 때 이자를 기초금액의 이자율을 곱해서 구하고 또 지급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 리스 부채 금액은 기초금액에서 이자를 더하고 지급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식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최종 리스 부채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결산 시점이 이 시점과 이 시점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지급일 사이의 간격이 90일인데 앞의 지급일부터 25일이 경과해야 결산 시점이 된다. 그리고 결산 시점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는 65일이다 하면 결산 시점에 인식할 이자 비용과 리스 부채 증가액은 이 이자 금액의 25를 곱하고 90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리스 부채 중 유동성과 비유동성이 얼마이냐, 이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리스 부채를 유동성, 비유동성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리스 부채의 주석 공시도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 즉 엑셀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리스 부채 최초 금액에서 시작해서 상각액, 즉 이자 비용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 즉 앞의 리스 부채에서 이자 비용을 더하고 지급액을 차감해서 다음 리스 부채를 구하는 방식은 리스 회계 처리를 처음 배울 때는 유용하지만 실제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 작성 및 주석 공시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상각 테이블의 날짜들을 지급일과 결산일을 모두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파워풀합니다. 이 지급일과 이 지급일 중간에 결산일이 끼어 있다고 하면 결산일을 넣습니다. 또 이 지급일과 이 지급일 사이에 결산일이 있으면 결산일을 넣습니다. 회사의 결산일은 회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쉽게 결산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급일과 결산일을 다 파악해서 그 날짜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들 날짜 모두에 대해서 리스 부채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리스 부채 금액을 먼저 구하면 리스 부채의 기초금액 더하기 이자 빼기 지급액이 기말 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역산으로 쉽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모든 날짜는 지급일 뿐만 아니라 결산일도 포함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모든 날의 리스 부채 금액을 먼저 구하면 그 과정에서 유동성, 비유동성 정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스 부채 한 번 구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초금액의 이자율 곱해서 상각액을 구하는 방식이 쉽지 어떻게 지급일과 결산일 모든 날짜에 대한 리스 부채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상각표를 도대체 몇 번이나 만들어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파이썬을 이용해서 날짜별로 리스료 지급 스케줄을 만들어서 리스 부채를 계산하는 함수를 구하고 반복문을 사용하여 모든 날짜들의 리스 부채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는 회계 처리와 주석 정보 작성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 계산 없이 그냥 집계만 하면 되도록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파이썬 코드를 보겠습니다. event days라는 변수가 있는데 event days는 회계에서 거래 사건이라고 하죠. 회계 거래가 일어나는 날들을 집계한 것입니다. 먼저 페이먼트 스케줄의 인덱스는 리스료 지급일인데 가장 중요한 거래일이죠. 여기에 commencement date인 리스 개시일, termination date인 리스 해지일, 그리고 useful life end date 해서 감가상각 종료일까지 있습니다. 이 날들을 un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치게 됩니다. 앞의 set 함수는 payment schedule index에 중복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sorted는 통합된 날짜들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코드는 중복 날짜를 제거하고 모든 날짜들을 포함한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event days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의 코드는 list comprehens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효한 날짜가 아닌 것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날짜들을 리스트 형태로 취합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5월 3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마지막의 날짜를 확인해 볼까요? 보면 마지막 날짜가 28년 5월 3일. 이것은 감가상각 종료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앞의 5월 3일은 리스 개시일이고 대부분의 날짜들은 리스료 지급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는 날짜가 다 모였습니다. 먼저 event days의 첫 번째 날짜와 마지막 날짜의 연도를 각각 first year와 last year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리해야 할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losing date info라는 딕셔너리를 정의합니다. 이 딕셔너리는 각 결산 주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 주기가 4이면 1분기 말이라는 첫 번째 결산일 정보와 3개월이라는 결산 간격 정보가 있습니다. 주기가 12이면 1월 말이라는 첫 번째 결산일 정보와 1개월이라는 결산 간격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closing frequency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closing date info 딕셔너리에서 해당 결산 주기에 맞는 첫 번째 결산일과 결산 주기를 가져옵니다. 이를 각각 start suffix와 freq 변수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pd.dateRange 함수를 사용하여 결산일을 구합니다. 시작일은 first year의 첫 번째 결산일, 종료일은 last year의 12월 31일로 설정하고 결산 주기는 freq를 사용하여 결산 날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결산 날짜 중 event days의 첫 번째 날짜와 마지막 날짜 사이에 속하는 결산 날짜들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event days 이전이나 이후의 결산일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날짜들을 closing days for accounting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합니다. 확인하면 6월 30일, 9월 30일 등으로 해서 결산일들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거래일들을 다 모았고 회계 처리에 필요한 결산일들도 다 생성했죠. 이것 두 개를 또 합해서 날짜들 모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event days와 결산일들을 다 합칩니다. set을 하면 집합 자료형으로 되면서 중복 날짜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pd.isNA 괄호 termination date 이라는 것은 termination date 이 결측치인지를 확인합니다. 즉 if문을 사용하여 해지일이 결측치이면 즉 해지일에 날짜가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combined days 전체가 리스 부채를 산출할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else 이 부분은 앞의 조건문이 false인 경우로서 termination date에 날짜가 있으면 즉
해지일이 있을 경우에 해지일까지만 리스 부채를 산출하는 날짜가 된다는 코드입니다. 리스 해지 시에 모든 리스 관련 자산 부채가 제거되고 그 이후에는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all days를 출력하면 리스 부채를 산출해야 하는 모든 날짜가 all days라는 변수에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n 함수를 사용하면 요소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과 결산일을 합한 모든 날짜의 개수가 42개입니다. 리스 부채를 42번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파이썬의 강력함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 부채 42번 계산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